최경영의 최강시사. 네,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1호 쇄신안으로 요구한 불체포 특권 포기, 정당한 영장 청구일 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걸로 결론 지었는데요. 국민의힘은 껍데기 혁신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민주당 혁신위원회 입장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궁금한데요.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굉장히 바쁘셨죠? 엄청 바빴죠. 예. 사실 잠 많이 못 자고요. 며칠 초기 며칠은 집에 돌아오면 거의 시체처럼 잤어요. 보통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는 이런 일정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매일매일 출근을 해서 8시에 출근을 해서 8시에 도착을 합니다. 8시쯤 도착해서 6시, 7시까지 하고 저녁도 뒷시간에 또 만나야 될 분들이 있으니까. 아, 그렇군요. 거의 하루 종일이죠. 네. 예. 지금 어제 초선 의원들과 간담회도 가졌었는데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기억에 남으시는 게 있어요? 사실은 이제 기억에 썩 남는 거는 사실 좀 없었고요. 네. 어떤 생각이 조금 들었냐면 제가 3월에 금감원에서 퇴직을 했어요. 임기 마치고. 예. 그런데 마스크 쓰고 금감원 갔다가 마스크 벗고 학교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코로나 세대를 겪었던 학생들을 만난 거예요. 예. 그럴 때 그 전에 가르쳤던 학생과 코로나 시대를 겪었던 학생들의 차이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아주 심각할 정도로 있었어요. 예. 일단 그들은 학력 저하가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세대에 무엇인가를 했던 경우가 달라요. 다른 세대하고. 예. 근데 저가 많은 국회의원을 만나 뵙지는 않았지만 초선이 코로나 때 딱 그 초선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잘 안 되시는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소통에 있어서 좀 학력 저하가 있다? 무슨 그렇게 학력까지를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분들 학력은 높으시니까. 예. 그 어떤 재선이나 다선들과에서의 현격한 차이가 있다. 많이 하고 자기 의견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조금 덜 정리가 된. 현장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가지고 오는 문제점들이 이 국회 안에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흥미로운 관찰이네요. 예. 네. 이제 그래도 역량들은 훌륭하셨어요. 각자의 역량인들이라든지 관심은 훌륭하셨는데 뭔가 소통의 부재가 그 자체적으로 이제 물론 그분들이 다 대표성을 갖고 계시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일부만 만났으니까 초선분들 많으신데 어저께는 7분 뵀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함부로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이제 제가 학교에서 느꼈던 그 느낌을 바로 받았어요. 그래서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면 분열도 또 이것도 줄어들겠구나. 그런 어떤 나름의 해법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저께 짧은 시간 2시간 정도 뵀거든요. 그렇군요. 다음에 또 다른 분들 뵐 거고 또 재선들도 뵐 거고 각자마다의 어떤 혁신에 대한 생각이 다를 거라고 생각해서 당연히 뵈야 될 것 같아요. 밖에서 봤던 민주당과 안에서 본 민주당은 뭐가 좀 다릅니까? 각자의 역량은 다들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볼 때는 짜증스러운 때가 많았어요. 왜들 저러지? 그렇게 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시기를 놓치는 듯한 일이 발생하면 그 일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 시기를 놓치는 듯한 그런 것이 보여요. 왜 시기를 놓칠까요? 개개인들의 역량은 좋은데 시기를 놓치는 이유는 조직적인 이유 때문입니까? 그거는 이제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어떤 일을 대할 때 약간의 온정주의가 있는 것 같아요. 온정주의가 있다? 네. 그래서 문제를 발견하면 빨리 이 문제를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 규정이라든지 윤리교범이라든지 어떤 감찰에 관련된 절차가 없다든가 그런 있어요. 다 제도들은. 근데 그 제도들이 작동하는 과정이 조금 늦어요. 그러니까 시기를 놓치는 듯한 그런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저희들이 첫날 출범식하고 바로 저희들이 혁신위가 출범하게 된 아주 첫 번째 동기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돈봉투 사건하고 코인 사건 때문이었으니 그런 과정에서 또 다른 유사한 내부에서 발생됐던 일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됐는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해갖고 자료제
제출 요구를 첫날부터 하기 시작을 네. 했었어요. 물론 좀 오래 걸리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들여다보니까 실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 국민들은 와글와글 이제 그렇죠. 비난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기를 놓쳐버리니까 그 뒤에 가서 뒷북치듯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조금 시간을 놓치는 그러니까 의지가 없는 거는 아닌데 그런 것들이 작동이 잘 안 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사건들이 개인의 일탈일 수도 있고 뭔가 잘못 일을 하다 보니 뭐 놓쳐서 뭘 못하고 하는 그런 뭐 여러 가지 무능함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들을 관리하는 당의 입장에서 봤으면 관리자의 책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관리자의 책임으로 그 문제를 빨리 들여다보고 빨리 어떻게든 숙고를 해야 되는데 살짝 한 박자 놓치는 그게 문제였던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이제 소위 좀 훈련이 되거나 네. 그 의식이 조금 강하게 잡히면 그 문제는 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비판을 하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최고위 눈치를 보느라 공천 눈치를 보느라 다 뭔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박자 한 박자가 늦고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닥쳤을 때 대응을 못하고 그러는 거 아니냐. 네. 예. 그거는 이제 그쪽 분들이 판단인 거고요. 네. 제가 들어가서 봤을 때는 예. 공천권 같은 것 같고 지금 얘기 한마디도 나오지도 않고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예, 오히려 그 뭔가 막 목소리들이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오히려 더 저는 굉장히 지나칠 정도로 자유스럽게 보았습니다. 너무 지나칠 정도로 네, 자유롭게 네. 봤다. 예, 왜냐하면 개인 정치 하시기 위해서 툭툭 튀어나오는 물론 다양성은 있지만 네. 그것들이 약간 언어가 어느 수위를 넘어서서 분열을 조장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막 뭐 그립감이 세서 뭐 이렇게 막 공천을 내가 좌지우지하니까 너희들 조용해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개인 정치를 하고 있더라. 네, 오히려 민주주의의 성향에 맞는 네. 다양한 얘기들을 하는데 그것들이 막 여기서도 나오고 저기서도 나오고 그런 것이지 사실은 저는 국민의힘보다는 훨씬 더 민주적인 방식으로 민주당이 진행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이상민 의원의 유쾌한 결별 네. 이거를 경고를 하신 겁니까? 뭔가 단합을 해친다? 그렇죠. 네. 네, 그런 말들이 유쾌하게 들리지 않는 거죠. 유쾌하게 들리지 국민들의 않더라. 입장에서는. 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무엇인가 근본적인 대안이 있다든지 그게 아니고 특정인을 상대로 해서 무엇인가 이렇게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 보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전 정치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이 불편하게 보이는 거죠. 뭔가 분위기를 해치는 것 같고 다양성은 좋다니까요. 네. 어떤 다양한 얘기를 이야기하고 정책을 얘기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 비난을 하더라. 네, 어렸을 때 왜 이불 밑에서 네. 형제간끼리 싸우다 보면 발로 툭툭 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더 막 세게 밀고 그것이 심해지면 주먹도 들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예. 이제 불안한 거예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예. 뭐 그런 문제죠. 혁신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긴 합니다만은 네. 혁신의 끝. 혁신의 목표 나올 때 민주당은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혁신이가 끝났을 때 민주당은? 네. 2010년부터 혁신을 위한 그 여러 가지 모양새의 혁신위원회가 있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첫 번째 발표한 게 2011년 천정배 의원의 예. 그였는데 그때부터 보니까 모든 이슈들의 혁신을 하게 된 이유가 다 계파 갈등이더라고요. 그 기록에 나와요. 혁신을 하게 된 이유가? 네. 저희처럼 어떤 특정 사안 때문에 혁신위가 가동이 된 면도 있지만 네. 궁극적으로는 계파 갈등으로 나와요. 기록에. 그래서 결국은 계파 갈등이 아니고 계파가 있어서 다양성이 인정이 있다면 그것처럼 건강한 민주주의가 없는 거죠. 계파 갈등이 오히려 혁신을 부채질하고 있다. 네. 예. 그래서 그 계파들끼리 예. 잘 소통만 한다면 옛날 왜 김대중 대통령이나 어르신들은 뭔가 내밀하게 소통하고 문제를 끌어내고 그랬던 과정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조금 좋은 선례들을 좀 찾아서 이렇게 한다면 그 갈등만 없어진다고 하면은 그리고 건강하게 다양성을 갖고 정책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갖춘다고 하면은 네. 충분히 민주당은
뭐 회생할 수 있는 훌륭하게 잘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언론에 많이 비춰진 모습은 국회의원들끼리의 뭐 갈등이나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많이 비춰진 모습은 이른바 이제 개딸들이라고 하는 강성 지지층 그리고 당원들과 국회의원들 사이에 뭔가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그 당원들을 잘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좀 이상한 정당의 모습. 예. 그러면 잘 설득을 하면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그게 소통이죠. 예. 예.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나 세계 사례를 보나 민주당 같이 당원의 숫자가 많은 데는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영국이나 독일이 어떤 민주주의의 하나의 상징적인 나라잖아요. 예.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데 우리보다 훨씬 적은 당원 숫자를 갖고 있어요. 민주당의 경우는 일반 당원이 한 200만 명 정도 되고 예. 권리당원 한 130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다양한 계층이 모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대적인 상황도 조금 달라지고 우리가 이 나이 차이가 젊은 친구들하고 저희들하고 나이 차이에서 오는 그 세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그런 차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차이들이 이렇게 물밀듯이 넘어오는 것을 국회 당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받아들일 만한 어떤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여러 다양한 스펙트럼의 그 당원들의 모습들. 예.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가 팬덤 정치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그분을 따르는 그것도 사실 팬덤이거든요. 예. 노사모도 팬덤이거든요. 그렇죠. 예. 트럼프 지지자들도 어떤 면에서는 그렇거든요. 그럼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약간 격양되게 반응하거나 서로 약간 으르렁거리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결국은 그러니까 지지를 당하는 그 국회의원이 조금 소통하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한다면 얼마든지 건강한 지지를 당하는 그러면 가령 이재명 대표가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소통을 하는 모습을 더 보여준다고 하면 극단으로 치닫거나 그러진 않아요. 결국 같은 식구잖아요. 예. 예. 조금 색깔이 다른 같은 식구들인 거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이른바 이재명 대표를 강하게 옹호하는 당원들과 적극적으로 더 소통을 해서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 네, 뭐 그래도 네. 뭐 그렇게 말씀하시고 했던데요. 우리 자제하고 잘해보자. 그런 것들의 움직임들이 자주 있게 되면 결국 여기저기서 화산 폭발하듯이 하는 부분에서 자기들 각자가 우리가 소통하자라고 자꾸 노력을 하면 그 얘기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소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약간 당원들에게 그런 어떤 하나로 모여서 소통할 수 있는 문화적인 어떤 그 뭐 축제라든지 그렇게 해서 한 자리에 모여서 뭔가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장도 만들어 주면은 그런 것들이 금방 되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인 걸음에서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어떤 민주주의. 근데 민주당원들 중에서 그 어느 정도인지 그 규모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분들은 국회의원들의 상당수가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상당수가 자기 당 국회의원들의 상당수가 기득권이다. 못 믿겠다. 뭔가 좀 타협적이다. 개혁을 좀 안 하려고 한다. 혁신을 안 하려고 한다. 그리고 계속 국회의원 자리만 노리고 있다. 그래서 나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것도 이제 당원으로서 의사표시 중에 하나죠. 근데 그 의사표시를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게 의사표시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하다 보면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성숙된 모습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사표시가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장은 역시나 국회의원들 사이에서의 분열이 없다면 그 분열도 없어질 거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들 사이에 분열이 없다면. 예. 근데 민주당 상임고문단도 고인물과 기득권을 타파하는 기준으로 인물을 공천해야 된다. 네. 결국은 이제 공천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럼 공천론을 혁신위가 고치는 건가 아닌가. 네. 그게 정당하냐 아니냐. 네. 여기에 관한 입장은 어떻게? 그 혁신위가 할 수 있는 일은 전권을 주신다고 처음에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데요. 저는
결국은 국민이 원하는 게 다 의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다만 공천 룰이라고 하는 건 국회의원 모두에게 다 이해관계가 직접 있는 것이어서 너무나 예민해요. 그래서 저희가 심사숙고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 시민사회 원로들께서 주신 약간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근데 그 가이드라인이 뭐 아주 정치한 거는 아니지만 큰 그림의 담론처럼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 이낙연 전 대표 회동이 계속 연기되고 있는데 깨복쟁이 친구처럼 어깨동무하고 나오면 너무 기쁠 것 같다.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그 단합의 상징이 됐으면 좋겠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신. 네. 두 분은 큰 어른이시잖아요. 예. 한 분은 지금 현 대표이시고 다른 한 분은 전 대표이신데 그 두 분 간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저희들한테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희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군다나 그분들에게는 분열을 없애고 화합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책임 있는 분들이시니까 두 분의 역할이 잘 드러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까 민주당 상임고문단의 어떤 공천에 관한 조언도 질문을 드렸는데요. 네. 한 가지만 더 공천 관련해서 중요하니까요. 네.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네. 친명계 원외 모임으로 언론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현역 절반 3선 이상 다선의 75% 이상은 물갈이해야 된다. 네. 이런 제안을 해놨는데 이 방향성은 공감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런 모임이 있는지를 어저께 알았어요. 네. 예, 그래서 예. 그걸 이제 좀 사실 이렇게 읽어보기는 했는데 예. 뭐 그런 제안도 제안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제안 중에 하나일 수 있다. 근데 예. 여러분들이 물갈이는 좀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인적 쇄신이 너무나 중요하다. 예. 이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고 예. 이 문제를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룰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러면 또 고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또 현역 국회의원들의 또 반발이 있을 것 같고 뭐 이게 계속 돌 수도 있겠습니다. 이 논의 자체는. 그 룰이 예. 모든 자에게 다 만족스러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예. 국민이 원하는 기준으로 하도록 할 겁니다. 예. 네. 혁신이 출범 지금 한 달인데요. 앞으로의 계획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예. 윤리니 뭐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윤리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예. 국민 신뢰 회복 방안을 첫 번째로 발표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매일 선거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 정책 정당으로 좀 거듭나야 될 것 같고 그 안에는 저희 위원 중에서 미래학자가 계셔서 미래 전략을 좀 집어넣을 거예요. 예. 지금같이 비가 오는 이런 극한 폭우가 예. 1000년마다 한 번씩 있을까 말까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2, 3년마다 있을 가능성이 있대요. 그렇죠. 예. 그러면 50명 죽던 게 5,000명이 죽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 나름의 그런 미래 전략을 조금 담아서 선물처럼 좀 드리고 가고 싶어요. 그래서 청년들 좀 끌어들일 수 있고 그래서 전략 정당으로서의 어떤 정책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하고 그다음에 당원권을 어떻게 조금 잘 보정하고 강화할 것인지를 봐서 전체적으로 당의 구조를 현대화하는 방안까지를 저희들이 발표를 할 생각입니다. 예.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최경영의 최강 시사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